혹시 금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클래식 쪽은 뭐 이렇게 문외한이고 사실 굉장히 약한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제2의 사춘기인가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클래식을 이제 왕왕 들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조슈아 벨이 2007년도에 놀라운 실험 하나 했습니다. 이게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근거, 뭐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는 조슈아 벨이 한 번 공연을 하면 뭐 전생 매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보통의 하루의 수입이 거의 10만 불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거의 한 1억 3천, 1억 4천, 뭐 대단하죠. 근데 이 조슈아 벨을 이제 실험에 응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2007년도에 모 전철역, 워싱턴 DC에 있는 전철역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 바쁜 시간, 사람들이 정말 아침 시간에 바쁘잖아요. 그 바쁜 전철역 앞에서 이게 바이올린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심포니홀에서 했던 그 정말 전성 매진이 됐던 티켓만 해도 거의 뭐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 부분을 매진을 시켰던 이 정말 전 세계 전무후무한 금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날 이제 이렇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는 영상을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놀라운 장면. 거의 대부분 지나갔고 약 32불 정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한 분은 알아보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니까 한 분이 당신이 얼마 전에 심포니에서 했던 조슈아 벨이 아닙니까? 모자 쓰고 야구 모자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 조슈아 벨이 기본적으로 심포니얼에서 연주를 할 때는 연주복을 탁 입고 머리도 탁 연주를 탁 해서 조슈아 벨이라는 가치를 정확하게 증명해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더 호소력이 있었고 신뢰도를 확실히 갖고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전철역에서는 굉장히 허름한 복장을 입고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제대로 이제 뭐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노숙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에 악사 정도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한 근데 이 32불 정도밖에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거 핵심 뭐냐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복장이라고 하는 외모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키워드를 이 조슈아 벨의 실험을 통해서 이 바이올린 연주를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10만 불이 32불로 바뀐 그래서 그 장소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보여지는 바디랭귀지. 자, 그래서 보통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 사람이 빠질 수 없죠. 메르비아는 심리학자의 이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면 이 조슈아 벨이 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32부를 저기 했던 이유가 이 바디랭귀지였다. 그래서 메러비언이 보통 사람과 사람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반드시 세 가지 어떤 첫인상의 법칙이라고 하죠.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뭐 초두효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용보다는 목소리였고 목소리보다는 바디랭귀지가 영향력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바디랭귀지의 영향력이 놀라지 마세요. 55%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이죠. 그리고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이 목소리. 목소리가 38%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이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몇 프로인가요? 그러면 55, 38. 여기서 산수가 안 되는. 네, 그렇죠. 7%죠. 자,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존 거트만이라는, 참고적으로 말씀하면 존 거트만이라는 그 박사가 40년 동안 약 4,000쌍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쌍들은 이혼을 하고 어떤 쌍들은 이혼을 안 하는지 봤더니 핵심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래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결국 뭐냐면 목소리랑 바디랭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조슈아 벨이 보여줬던 바디랭귀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복장, 외모, 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바디랭귀지 6가지 핵심 요소인데 자, 복장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복장은 뭐다? 그렇죠. 1940년대에 프랭클린 대통령이 이런 얘기, 정치인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먹는 건 나를 위해서 먹되 입는 건 남을 위해서 입어라. 뭐 한마디로 다 정리 끝났죠. 뭐 닉슨 대통령하고 붙었던 뭐 소위 말하면 카터 그 대통령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TV에서 나왔던 뭐 이런 알잖아. 여러 가지 실험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복장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장에 대한 부분도 내가 좋아하는 복장을 입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 이거 제가 좋아해서 입은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상대방이 신뢰하는 복장을 입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외모인데 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에 있어서 외모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건 뭐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참고하시죠.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헤어스타일이죠. 근데 소위 말해서 좀 성공적인 삶은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했던 분들 봤더니 헤어스타일 이마와 귀와 목을 훤히 드러내고 일단 얼굴에 뭐죠?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본의 하라이파인 전설적인 세이지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미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미소를 결단해야겠다. 세 번째 시선, 앞절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뭐죠? 네, 그래서 아이 컨택이 돼야 되고 네 번째 이제 표정이겠죠. 표정은 궁극적으로 긍정의 표정. 미소의 표정. 제스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스처. 최고의 바디랭귀지자 최고의 언어죠. 좋은 예시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이틀러 했죠. 하이틀러 했었잖아요. 만약 하이틀러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제스처는 어떤 제스처죠? 억압과 통제 제스처죠. 이 제스처는. 네, 헌신과 존중의 제스처잖아요. 제가 만약 이래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랑.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랑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바디랭귀지 중에 이 제스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세.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스처랑 같은 궁극적인 맥락이긴 한데 뭐 다리를 꼰다거나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어깨를 움츠리는 것보다는 어깨를 좀 피는 게 낫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슴을 좀 피면서 다리도 뭐 그런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에서 바디랭귀지가 보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사 언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목소리는 이제 발음, 매력적인 목소리, 보이스, 사운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발음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이게 뭐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이렇게 혀 끝에서 마지막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뭐 상담이 있으시거나 굉장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도 했던 부분인데 혀를 위아래로 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르르르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좀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혀가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취하면 발음이 좀 정교해지니까요. 자 매력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매력적인 목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전 노래방을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복성이기 때문이죠.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온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목소리죠. 보이스와 사운드의 차이는 뭘까요? 사운드는 잡음입니다. 보이스는 이제 소리죠. 아주 청명한 소리. 그래서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 이 말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설득한지 연구하지 말고 네 안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해라. 네가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이스가 나오면 사운드, 소위 말해서 너무 잔지주 부리지 않더라도 진정성이 전해지면 그렇죠. 목소리를 통해서 진정성이 전해지면 근데 재밌는 사실은 또 사기꾼들의 보통의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굉장히 빠르죠. 뭐 본인들도 긴장하고 음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음량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반문하셔서 목소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요즘 뭐 화법이라든가 화술이라든가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그리고 목소리와 바디랭귀지 이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내용의 첫 번째 3S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국에서 글을 잘하고 말을 잘 쓰는 사람들 봤더니 이 3S 법칙이 되던데 첫 번째 S는 뭐냐면 short입니다. short 뭐냐면 간결하고
명쾌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굉장히 언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고 입극되기 때 결론부터 얘기하라. short. 두 번째 S는 센스다 이렇게 합니다. 센스는 보통 상식, 재치, 감각인데 이 부분은 형용사, 부사. 그래서 감성적, 감정적으로 얘기하라.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많이 써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걸 고객님 사랑하는 자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그 부사적인 부분이라든가 형용사를 많이 쓰게 되면 이 우뇌를 자극해서 인간의 뇌가 좌뇌, 우뇌 영역이 있었을 때 우뇌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계약 혹은 결심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어떤 공식 기관에 의해서 이제 검증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게 형용사 부사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S는 솔트 혹은 스토리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솔트, 어떤 사람은 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스토리로 정리를 하면 사람이 어떤 그 예시와 비유와 은유를 들어줬을 때 가장 강력한 도가 된대요. 비유를 들고 예시를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3S 법칙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구성해라. 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방법인 목소리와 바디랭귀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살짝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 합법 한 두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기본 합법은 yes but 합법. 그러니까 긍정의 모드로 받아서 반론을 제기해야지. 그래서 노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반문을 처음부터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라고 하는 yes but 합법은 소위 말하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쓰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써야 되는 아주 좋은 합법 중에 하나죠. 프렛 합법은 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프렛 합법. 그래서 PREP 그래서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그래서 주장하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주장해라. 심플하죠. 주장하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그래서 주장이 앞뒤로 나와야 되고 처음과 끝이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그래서 이유라는 건 뭘까요? 계량적이고 수치적인 데이터. 사례는 뭘까요? 예시, 비유인 거죠. 그래서 예시와 비유, 계량적인 데이터 이것들을 섞어서 처음과 끝을 주장을 해라. 저는 이 내려면 법칙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놀라운 여러 가지 어떤 예시들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려서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약 17에서 15초가 걸린대요. 근데 그거를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약 40시간이 걸린답니다. 정답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보다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디랭귀지 특히 뭐죠? 복장과 표정과 외모.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옷. 두 번째는 헤어스타일도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헤어스타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우러서 표정, 미소, 그리고 아이 컨택을 아우러져 가시면 최고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 또한 계속해서 매일같이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제 가졌던 어떤 행동들의 태도와 방식들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거에 반문을 하시고 오늘 새롭게 저는 그것이 프로고 그게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